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나가시기 전에 참여하시고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메가존 디지털 X의 정우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그 메가존에서는 이제 뭐 디지털 DX 이제 컨설팅 쪽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X1에서 대표를 하고 있는 정우진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이제 클라우드에서의 기술적인 측면과 사업적인 측면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영향과 변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 또는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0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붙었으니까요. 7억 5천만이라는 숫자잖아요. 이 7억 5천만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2025년까지 만들어지는 새로운 앱, 어플리케이션 개발될 숫자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만들어지는 앱보다 앞으로 2022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만들어지는 그 앱의 개수가 지난 40년도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앱들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요? 02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40만. 40만이라는 숫자는 미국 북미 기준으로 올해 말까지 이 채용되는 잡 포스팅을 다 데이터를 다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때 이제 뽑아야 될 개발자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얘기 드린 대로 뭐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앱들이 개발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개발을 해야 될 개발자의 수요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숫자만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현재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트렌드인지는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제가 가져온 마지막 세 번째 숫자 75%. 뭐 당연히 75% 하면 50%보다도 좀 넘고 25% 좀 더 더해졌으니까 4분의 3 정도 되는 숫자잖아요. 75%가 의미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앱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 12개월 이내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앱의 75%가 클라우드에서 개발이 돼서 클라우드에서 운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북미 기준으로 클라우드의 어떤 그 IT 예산, IT 비용을 쓰는 게 한 30% 정도 되거든요. 2025년도에는 이게 50%가 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7억 5천만 개의 앱이나 40만 명의 IT 개발자나 이런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에서 일어나고 있고 클라우드에서 개발이 되고 클라우드에서 활용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상당히 큰 숫자이면서도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일단 가져왔고요. 그럼 이런 것들의 그럼 대표적인 것이 뭐냐? 우리가 그 중에 뭐 다양한 앱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자동차 회사 중에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는 뭐 전기차로 시작을 했지만 가장 큰 것은 이 소프트웨어로 디파인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차 또 운영되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진화가 돼서 자율주행까지 간 자동차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 소위 말하는 AI 쪽하고 CTO 쪽에서 발표가 있었잖아요. 두 가지가 가장 큰 발표였어요. 첫 번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AI 머신러닝 인프라 플랫폼을 클라우드에서 운영 중이라는 거였고요. 그 두 번째는 현재 들어가고 있는 자동차 생산의 원가가 절반으로 줄 거다. 그래서 한 자동차 한 대 원가가 뭐 2, 3천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동 무인화됐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일반 사용자들에게 모바일 스마트폰 앱으로 거의 디지털 트윈에 가까운 서비스를 하고 있고 차량 대시보드에서는 차량에 대한 모든 컨트롤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테슬라 뒷단의 오퍼레이션 운영단에서는 플랫폼으로 이 소위 말하는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러한 앱들, 플랫폼, 데이터들이 이제 클라우드 위에서 클라우드와 함께 이제 제공이 된다라는 게 가장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유통에서 저희가 큰 사례 또는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오카도라고 있습니다. 이 오카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던 비디오들, 뭐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나 미국의 혁신적인 커머스 업체들이 이 소위 말하는 이 배송 물류 자동화된 로봇 기반의 시스템을 되게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을 이미 했을 뿐더러 이 커머스 앱과 물류 서비스와 연동을 시켜서 그 자동화된 기반의 얼마나 빠른 생산을, 빠른 물류를 처리하는 거기에 이제 입각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오카도가 이제 조만간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도 진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류 로지스틱 애저 서비스로 해서 소위 말하는 기존의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또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기존 배송 물류에 가장 큰 혁신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발표를 했었죠. 본인들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데이터 쪽은 아마존, 그다음에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AI 쪽은 구글, 그밖에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 즉 물류 센터에서의 IT 인프라 환경은 또 별도로 구축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도 클라우드가 있었기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능했고요. 이것들을 플랫폼으로 로지스틱 애저 서비스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세 번째로 가져온, 예를 들면 이제 분야 중에서 제일 핫한 쪽이 이제 금융 핀테크인데요. 전 세계 유니콘, 즉 기업 가치가 1조 이상 되는 기업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가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조사했을 때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솔직히 핀테크입니다. 그리고 금융 쪽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가장 혁신이 더디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기존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으로 전환이 늦는 산업군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핀테크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을 통해서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가장 빠르게 혁신을 이제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이 벤모라고 이 회사는 P2P 결제, 특히 모바일 디바이스 기반의 간편 결제가 돼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신용카드로 이제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형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도 클라우드 기반의 혁신을 기존 금융사하고 완전 차별화되게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세 개 산업군의 사례만 보더라도 결국은 앱과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사용자 기반의 혁신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상당히 많은 걸 바뀌었는데, 그럼 이전에도 IT가 있었고 디지털이라고 하는 데이터 중심의,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IT화 되어 있지 않거나 데이터화 되어 있지 않는 부분까지 디지털이 가속화되면서 많은 환경이 바뀌었는데,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은 단순히 IT의 방식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이것만 바꾼 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아마존이나 뭐 카카오나 뭐 KT 클라우드 같은 이런 형태로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첫 번째로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클라우드는 인프라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IoT와 엣지 컴퓨팅,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스, 파스, 클라우드가 점점 세분화되고 고도화되고 또는 진화가 계속되면서 사실상 IT를 이루고 있는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뭐 통신 환경, 뭐 디바이스 환경, 이 모든 부분을 바꾸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IT 사이드고요.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가 기술뿐만 아니라 사업, 비즈니스, 산업까지도 바꾸고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기술만 바라봐야 되느냐? 그럼 결국 비즈니스와 산업은 어떤 영향까지 줬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 첫 번째가 방금 전 세션도 이제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원격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저도 부산에 이 행사장에 온 지가 벌써 한 3, 4년 전에 왔다가 오늘 오랜만에 와가지고 위치도 까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지지난주에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KES라고 이제 한국전자대전 코엑스에서 하는데, 이 장소랑 이런 거 위치랑 다 왔는데 예전하고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한 2년 반 지나고 나니까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왼쪽에 보시는 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은 아이러니하게 그 당시에 인터넷도 없었고요, 모바일도 없었고요, 당연히 클라우드 없었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이 스페인 독감에 대한 소위 말하는 DNA 또는 스페인 독감에 대한 것도 몰랐었습니다. 당연히 백신 없었고 치료제 없었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알래스카 지역에서 이 소위 말하는 시체가 발견이 되는데 그 시체를 조사하다가 스페인 독감에서 죽은 사람의 DNA가 발견된 거예요. 그게 최근 몇십 년 전 얘기지만 최근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독감은 아직도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요. 이 당시에 죽은 사망자 숫자만 5천만 명이 최대라는 얘기도 있고요. 국내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당시에 일제 강점기고 소위 말하는 단절되어,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그게 막혀 있다 보니까 한 10만 명 정도 수준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 독감이 아닌 코로나19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엔데믹 환경까지 오게 됐고,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는데 사망자 숫자도 제가 조사한 거에서는 한 600만 명 정도로 지금 집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00에서 700만 사이.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어떤 그런 변화와 혁신을 줬냐, 이 부분을 이제 클라우드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각 백신 회사들이 발표를 했어요. 백신 개발에 통상 20개월 넘게, 뭐 3상 실험까지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M사는 63일 만에 해놨다. 근데 이 발표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클라우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A사의 CEO가 모더나 같은 회사들, 파이자 같은 회사들이 머신러닝 뿐만 아니라 이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서 본인들이 데이터 센터나 투자하지 않고 바로바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측이라든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백신 개발 기간이 엄청나게 단축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제일 중요시 생각했던 이 소위 말하는 시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민첩성에 대한 문제, 에질리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클라우드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었다는 아주 단적인 예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해외 백신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라이브라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자들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또 대시보드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전국에 이 소위 말하는 확진자 현황부터 중증 환자 이것들을 대시보드로 했었는데 당연히 이것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이 됐었고, 백신을 맞았다 안 맞았다 체크인하는 부분, 이 백신 체크인 현황 조사가 아직 안 되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QR 체크인, 동선 추적 이런 부분들까지 이 모든 앱들로 빠른 시간 내에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이 환경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게 클라우드가 없었으면 안 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G가 뭐 소위 말하는 고속도로, 그리고 AI가 우리 인간의 머리 두뇌, 데이터는 이제 원료 에너지 또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혈액 같은 역할을 했다면, 클라우드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플랫폼 앱을 만드는 생산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가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이런 혁신도 가능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의료, 소위 말하는 바이오 쪽만 그런 게 아니고요. 금융 쪽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는 이제 북미의 소위 말하는 보험회사도 보험 상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손실이라든지 상품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새 상품을 만들고 상품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이익률 같은 걸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컴퓨팅 환경을 쓰게 되는데 10일 걸리던 것들이 불과 10분, 수분 내에 이제 될 수 있었다는 얘기도 하고요. 이제 코로나19 때 또 가장 화두가 됐던 게 물류 회사들이었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이제 배송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UPS 같은 물류 회사들은 하루에 처리되는 물량, 즉 상품 배송 건수가 10억 건이 넘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이제 추적하고 고객들에 제공하다 보니까 연간 4억 달러도 절감하고 에너지 절감도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 가장 핫했던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줌이 있습니다. 줌 같은 경우도 하루에 전 세계를 커버하고 지원하다 보니까 4,000대에서 5,000대 이상의 이런 인프라들이 추가돼야 되는 5,000대, 6,000대. 근데 이것들을 본인들이 구매하고 바로 살 수가 없었죠. 당연히 그때 공급망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반도체나 CPU, 메모리 같은 것들이 당연히 생산에 차질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클라우드로 활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방금 얘기 드린 대로 클라우드가
비즈니스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의 어떤 성숙도, 도입이나 활용이나 이런 게 높은 기업들일수록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위기나 지금 경기, 현재 아래 공포라고 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더라. 그런 게 이제 통계가 나왔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을 딱 봤더니 이들이 잘 클라우드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본인들이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실행하는 기업들이 있더라. 그리고 클라우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운영 모델을 만들고 거기 기반으로 실행을 하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직은 상당히 빠르게 이것들을 전략적으로 실험하고 실행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 그리고 그런 인력들, 본인들의 핵심 산업 역량과 함께 같이 그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갖고 가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역량이 앞으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이제 코로나와 함께 디지털에서 가장 화두되었던 또 다른 분야들이 있죠.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참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말 올해 초만 하더라도 메타버스 안 하면 또는 메타버스를 우리가 참여를 안 하거나 뭐 안 하면 기업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모든 뭐 전문가들이 뭐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분들이 유튜브에 사라진 지 좀 꽤 됐죠. 그리고 블록체인 쪽도 뭐 지금 뭐 가상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온 이유는 클라우드만큼이나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이것들을 산업화하고 비즈니스하고 매출 또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뒤에서 얘기 드릴 결국 클라우드가 이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 메타버스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앞으로의 비즈니스 영향과 산업 영향에도 영향을 주니까요. 이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요. 최근에 80%의 기업의 80%가 AI를 도입을 하거나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 2년 동안. 그리고 한 1,100억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투자를 했었고 2024년까지 AI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와도 같이 이 중에서 50% 이상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것들이 운영되고 차지할 거라는 예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중 결국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AI를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상당히 지금 뭐 사스나 파스 형태도 많지만 인프라 형태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화두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지금 블록체인을 보면 블록체인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블록체인은 뭐죠? 탈중앙화 또는 분산 네트워크,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돼야 되잖아요. 네. 클라우드 컴퓨팅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약간 중앙화된 또는 공유된 자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디파이라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그 금융앱, 탈중앙화 금융앱 대부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노드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의 메인넷에 들어간 노드들의 대부분이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에서 이용이 되고 있어요. 초창기에는 대부분의 클라우드들은 마이닝에 좀 이용이 됐었거나 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채굴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당연히 메타버스는 클라우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가면서 메타버스의 대부분 기업들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의 다양한 부분들이 더 많은 클라우드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이브리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메타버스 환경은 이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고 또는 디바이스와 디바이스를 연결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컴퓨팅이 기반이 되고요. 당연히 디바이스 단으로는 엣지 컴퓨팅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이 통신 환경이 5G로 가고 VR, AR이 발전이 진화가 되면서 결국은 클라우드 환경이 메타버스와 결합이 돼서 점점 더 많은 혁신들이 가고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아까 나왔던 사례 중에서 안 나왔던 이제 뭐 미디어 쪽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이제 에미상 시상식의 결과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화두가 됐던 게 오징어 게임이죠. 이제 오징어 게임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넷플릭스 창사 이래 전 세계 1위 드라마고요. 넷플릭스가 여태까지 했던 사용자들 뷰나 매출에서 가장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어카운트 계정 기준으로 1억 명이 이미 전 세계 1억 명이 이상 넘었고요. 상당히 많은 이제 뷰가 있었는데, 근데 오징어 게임이 한 7, 8일 정도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에서 그 다음으로 나왔던 게 지옥이라는 우리나라 드라마는 불과 하루 만에 1위를 또 달성을 했었죠.
근데 넷플릭스의 이 부분이 여러분 뭐 넷플릭스 요즘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누구나 또 다 OTT를 하잖아요. 디즈니부터 뭐 하는데 이제 아마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프 베조스가 넷플릭스 그 사례를 보고 야 이게 말이 되느냐. 소위 말하는 헐리우드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건데 헐리우드가 아닌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대규모 투자가 아닌 이런 데서 이게 될 수 있냐. 그 북미 유럽 국가가 아닌 즉 영어권이 아닌 아시아에 있는 한국에서 이게 될 수 있다. 이게 너무 놀라웠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시청자들이 다 공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이 사람은 놀라웠던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소위 말하는 단일 채널 플랫폼에서 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우리가 1,000만 관객을 우리나라에서 유치하려고 그러면요. 한 달 또는 한 달 반 동안 전국에 있는 극장을 한 영화를 거의 50배에서 한 7, 80%를 계속 상영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한 명이 그 1위 하는 영화를 2번, 3번 봐야지만 1,000만이 빨리 된다고 하잖아요. 그 다시 보기 운동이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당연히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 소위 말하는 방송국도 하지 못했던 이 혁신적인 미디어 서비스들을 전 세계에서 제공하게 되는데 피크타임에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거의 40% 육박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전 세계에 본인들의 지사나 소위 말하는 사무실도 없고 소위 말하는 기지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분 내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금요일 오후 4시인가요? 5시인가요? 전 세계 동일한 콘텐츠가 퍼블리싱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들 업데이트들이 바로바로 일어납니다. 근데 결국 이게 이제 클라우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넷플릭스가 클라우드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요. 현재 뭐 서버 인스턴스 숫자 뭐 10만 개가 넘는다고 하죠. 그리고 이걸 운영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인력이 1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만큼 자동화도 했고 돼 있는데 전데 여기보다는 여기 그래프에 나오는 것처럼 이 글로벌 성장과 함께 스케일업하면서 본인들의 투자와 비용을 최소화하고 최적화하는 이제 그 부분이 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클라우드를 도입했던 얘기를 딱 들어보면 첫 번째가 당연히 소수의 IT 인력, 최소의 인력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다음에 비용 절감만이 이슈가 아니라 최신 기술들이죠. 특히 뭐 데이터, 머신러닝, AI 같은. 여러분 아시는 넷플릭스는 이제 개인화 추천이 핵심이잖아요. 저도 가끔 놀라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의 넷플릭스 화면을 보면 제가 보던 리스트하고 완전 다른 리스트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에 대한 핵심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아까 핀테크에 대한 금융 쪽을 하나 더 들어가 보면 빌 게이츠는 이미 10여 년 전에 뱅크는 없어지고 뱅킹만 남을 거다. 서비스만 남을 거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건 여기 장표가 의미하는 거는 금융이 소위 말하는 은행이 후방화되고 있다. 이게 무슨 뒤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옛날에 뭔가 물건을 사거나 뭔가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어디 갔냐면요. 은행 가서 돈을 먼저 찾았어요. 돈을 뽑아야지만 시장을 가고 백화점을 가고. 근데 지금은 가지도 않고요.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 보고요. 결제와 비용 지불도 나중에 되는 뭐 요즘 이제 후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앞단은 그럼 누가 차지하고 있냐? 부동산, 유통, 물류, 뭐 커머스, OTT 아까 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앞단에 있고요. 또 새로운 핀테크들이 그 앞단에서 대신 돈을 대신 결제를 이걸 다 해주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은행은 계정만 남는 거예요. 원장만.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지금 현재 디지털 네이티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핀테크 본질이 뭐냐, 금융이 본질이 뭐냐 봤더니 당연히 개인 맞춤, 자동 결제, 이 결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게 아주 빠르게 그리고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단순하게 심지어 비번도 없고요. 자동 결제에 대한 그냥 노 패스워드의 소위 말하는 멀티팩터 인증이면서 보안은 더 강화된. 근데 결국은 이게 금융이 사실상 액션, 프로세스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돈을 찾고 돈을 들고 그다음에 결제를 하면서 거래를 했던 행위가 가상에서는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요즘 얘기하는 앰비언트인데 이제 결국은 최근에 그런 금융권은 어디로 가고 있냐? 당연히 디지털 채널 허브라고 하는 지능형 다채널 은행 그리고 고객이 참여하고 우리들도 참여하고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그런 채널 뱅킹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생태계의 은행을 요즘 들어서 바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스의 핵심이 원 플랫폼,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 소위 말하는 이런 금융 서비스들을 사스 또는 파스화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일반 소매, 뭐 개인, 그다음 B2B까지, 그다음에 여기 인프라 데이터도 이제 소위 말하는 공용으로 클라우드 형태로 이제 제공되는 게 하두입니다. 그래서 뱅킹 에이저 서비스가 요즘 가장 큰 하두인데 여기도 역시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마저도 지금 이 부분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저희 고객사 또는 금융회사 중에 월 10억 이상 클라우드 비용을 쓰고 있는 금융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올해 안에 아마 연 200억 쓰는 비용 회사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고객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디지털 쪽에 있어요. 솔직히 기존에 있는 레가시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이전에 디지털 쪽에 먼저 도입이 많이 되고요. 자, 그러면 글로벌 클라우드에서 이제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고객들이 클라우드로 가는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아이러니하게도 IT 개발자의 급여도 오르고요. 개발자 수급 뽑는 거 아까 40만 명 뽑아야 되는 이것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기술은 점점 더 빨리 변하고 혁신하고 있는데 그거 못 쫓아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술을 그러면 바로 이용해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빨리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변화하고 혁신해야 되는 거. 근데 비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거냐. 이 부분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개발자들 시간을 딱 조사를 해보면 72% 거의 단순 관리 운영 쪽에 포커싱 돼 있다 보니까 그럼 더더군다나 개발자를 못 뽑고 힘들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화두가 되는데 최근에 클라우드 트렌드의 첫 번째는 로코드, 노코드 플랫폼이 이제 결합이 되고 있어요. 즉 사스나 파스뿐만 아니라 이하스단에서 로코드, 노코드가 들었는데 이거는 클라우드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네 클라우드에서 더 많은 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유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용자 입장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B2C 환경에서 정말 완성된 어떤 그런 수준의 앱이 아니더라도 빠르게 개발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던 아키텍처의 진화인데요. 서버리스, 마이크로 서비스 이런 얘기죠. 즉 최근에 인프라 환경이 버추얼 머신에서 컨테이너 환경으로 가고 그 컨테이너들이 이제는 하나의 펑션 단위의 서버리스 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서버 설치나 구성도 없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그냥 API로 호출해서 개발만 하면 되는 그 환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IT 현대화,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트렌드를 이루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 부분이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전 산업에서 영향을 주는데 당연히 기존 산업군에서는 디지털 네이티브 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무장한 플랫폼 회사들하고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은 또 비즈니스 전환을 넘어서서 이 산업을 아까 보시는 것처럼 바꿨잖아요. 특히 뭐 OTT 미디어나 금융 쪽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산업을 다 바꾸고 있는데 이런 산업에 대한 변화와 전환은 더 빨라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산업에서 탈산업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통신회사, 탈통신, 비금융 이런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플랫폼으로 가면서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프라 밑단에는 클라우드가 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클라우드가 디지털 기반의 산업 이런 전환이라든지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핵심이자 기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저는 꼭 IT 회사, 꼭 우리가 디지털을 해야 되는 쪽만이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상당히 클라우드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제가 클라우드를 시작한 게 2009년인가 10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었고 그다음에 한 4, 5년 있다가 이제 아마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을 그만둔 지는 벌써 4, 5년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LG 그룹에서 이제 LG CNS 클라우드 첫 임원으로 있었는데 돌이켜 보면 처음에는 이제 클라우드 퍼스트가 가장 하드였어요. 그러니까 디지털을 하면서 클라우드를 제일 먼저 도입을 하고 클라우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런 쪽에 이제 포커싱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LG에 있었을 때는 이제 클라우드 올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그래서 5개년 그룹 전환 계획도 세우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계획 맞춰가지고 이 부분을 또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비즈니스 전환에 대한 움직임이 되게 높았죠.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제품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쪽으로 가면서 프로덕트화되는 거, 서비스화되는 거, 이게 가장 큰 화두였거든요. 그럼 최근에는 뭐냐? 질문 제일 많이 하시는데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러니까 더 이상 클라우드를 뭐 좀 이해하고 아니면 클라우드에 전환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클라우드의 최적화 그리고 클라우드가 가고 있는 방향에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결국은 인더스트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아까 산업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클라우드를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명확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아직 오진 않은 웹3에 대한 것까지도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뭐 블록체인, 메타버스, 뭐 NFT 뭐 이런 쪽이 다 그에 해당되는데 결국은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이 산업과 함께 디지털 네이티브로 같이 가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뭐 제 질의응답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네, 정은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대표님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견해와 또 미래 전망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그리고 산업군에 지금 어떤 분야면 디지털 혁신이 필요한지 조금 전에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어느 속도로 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는 아이러니하게도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쓰기 시작했고 중소 중견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먼저 갔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또는 소위 말하는 그 온라인 비즈니스 쪽이 뭐 게임이라든지 커머스가 먼저 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뭐 세션들이나 슬라이드 보셨겠지만 전통적 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본인들의 레가시를 디지털로 바꾸는 게 이전에 소위 말하는 본인들의 새로운 뉴 성장 동력으로 디지털로 가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게 규모와 소위 말하는 산업의 영향은 이제 거의 벗어났다고 보이지고 누가 더 빨리 그러면 네이티브 쪽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스타트업들이나 디지털을 잘하고 있는 테크 플랫폼처럼 그런 DNA와 그런 어떤 그 플랫폼 환경 또는 그런 조직 문화까지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답변을 드린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질문이 있어서 간단하게 주시면 빠르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전달 주시겠습니까? 아까 넷플릭스 사례에서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10명으로 줄이는 게 이제 클라우드 전환의 일단 큰 목표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게 이제 저희한테는 사람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로 완전히 전환되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 넷플릭스는 사람을 줄인 게보다는 초창기 인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규모가 커지는 거를 자동화해 가지고 그 인력을 유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방금 질문이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가 IT 인력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 데이터 센터든 아니면 서버 뭐 인프라 이런 거 유지 보수했던 사람들부터 그다음에 나중에 개발자까지 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것도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앱은 더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혁신은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기존에 하고 있던 일에서 그 혁신하는 쪽으로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저는 그 질문에 답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그러면 그런 테크 플랫폼 또 다른 새로운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고 그 일자리에서 새로운 환경에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 우리 역량을 또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가 없어져서 우리가 이거를 다 버리고 사람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냐가 아니라 거기에 맞는 새로운 역량과 비즈니스 또는 그런 소위 말하는 사람의 리소스는 계속 필요하다. 근데 오히려 그거는 규모가 지금보다는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진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트렌드에 있어서 혁신 과제도 중요합니다.